사회적 진보를 위해 앞장서는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오늘은 정치가 아닌 여러분 경제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체 기업의 99%는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고요. 이 중소기업에서 우리나라 고용의 81%, 또 부가가치의 6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성공해야 대한민국 경제가 산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뉴스엔진은 중소기업의 성공을 기원하고 힘이 되는 방송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오늘부터 중소기업을 위한 코너를 마련했는데요. 이름하여 중소기업 세계 속으로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중에서도요, 이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성공 전략에 대해서 인사이트 얻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패널이 오늘 되게 많이 오셨어요. 4분이나 오셨거든요. 제가 한 분씩 소개하겠습니다. 맨 끝에 계신 두 분은요, 대한민국 최대 중소기업 협회입니다. 한국경영혁신 중소기업협회. 근데 이름이 너무 길어요, 회장님. 그래서 저희가 메인비즈 협회라고도 부르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메인비즈 협회 초대 회장 박재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설립하신 우리 초대 회장님 나오셨고요. 또 왼편에도 우리 메인비즈 협회에서 나오셨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메인비즈 협회 정책사 본부장을 맡고 있는 차영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메인비즈 협회를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짧게 우리 협회에 대한 소개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예, 메인비즈 협회는 그 2010년도에 네.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중기부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정을 받은 네. 기업들이 모여 있는 단체입니다. 현재 약 2만 3천여 개사가 메인비즈 인정을 받고 있고, 전국에서 2만 3천여 개.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특이할 점은 전국의 7개 연합회 96개 조회가 갖춰져 있습니다. 아마 중소기업 단체 중에서는 가장 그 촘촘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의 그 사장님들이 다 모여 계시네요. 그렇죠. 2만 3천 개. 예, 2만 3천 와, 개 굉장히 큰 조직이네요. 네.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혁신형 중소기업 경제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벌써 10년의 인증을 받았으니까 이제 14년 차 협회네요. 예. 오늘 중소기업을 위한 이야기들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 바로 왼쪽에 계신 분은요, 중국 한국인 기업가 협회 이사장을 역임 중이신 박원우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원우입니다. 아유,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이사장님 나오니까 막 예. 박수를 치시네요. 네. 저는 중국 한국인의 총연합회 제10대 회장을 그 19년서부터 20년까지 역임을 했고요. 네. 현재로서는 사단법인 중국 한국인 기업가 협회 이사장을 맡으면서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기업이 중국에 진출했을 때 이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메인비즈랑 같이 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사단법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거의 같은 일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네, 오늘 중소기업을 위해 또 특히나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정말 재밌는 얘기들 많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편에는요,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역임 중이신 이의현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이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 그 중에서도 철강 또 제조 쪽은 사실 관심이 많이 가는 분야인데 어떤 이제 오늘 담당을 하실지. 저희들 협회에서는 가드레일, 방음벽, 그다음에 가로등, 네, 데크프레이트 등 이런 기본적인 산업의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 또 이런 다이어팅이나 금형들도 있고, 근데 이것이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부품이다 보니까 이 제품 속에 들어가 있어서 사실 금속이 어떻게 쓰이는지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네네. 그렇지만 전 산업 분야에 해당이 안 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부품이죠, 그죠? 예. 네. 그런 기업들의 전국에 한 440개 단체가 모여 있는 단체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을 진출하는 뭐 특히나 이제 철강 혹은 제조사 쪽에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 거라고 예. 기대가 됩니다. 일단 저희가 좀 이제 처음에 좀 재밌게 풀어가기 위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우리 박원우 이사장님께서 중국 진출을 한 20년 전부터 하셨다고 예,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처음에 중국에 이렇게 좀 포커싱을 하신 이유도 궁금하고 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우선은 이제 그 제가 2007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하남성이라는 중국의 그 중앙에 네. 진출을 했습니다. 네. 네, 그때만 해도 하남성의 한국 기업이 거의 전무한 그랬을 상태에서 것 같은데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네네. 들어갔는데 네. 제가 그 중국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한국에 그 한국인이 들어간 과정부터 먼저 설명을 드린다면은 네. 저희가 그 1992년에 한중 수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랬죠. 지금 네. 33년째 지금 되고 있는데요. 네. 초기에 그러니까 1992년부터 시작을 한 그때부터 네. 2010년도까지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대대적으로 투자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국내에 대기업이 중국에 안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 그렇죠. 투자가 일단은 2010년 이후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미 투자가 다 끝났다는 얘기죠. 어. 2010년 이후에는 네. 일단은 한국의 대기업이라든지 네. 이런 큰 기업들의 투자는 끝난 시장이라고 아,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만큼 또 중국 자체가 네. 이제 우리 대기업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중국 제품들이 네. 우리의 몇 가지를 빼놓고는 전부 다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대기업에 네. 있는 모든 기술이라든지 이런 수준까지 다 도달을 해서 모든 제품들이 다 이제 대체가 가능하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자동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휴대폰이라든지 네. 이러한 것들 아니면은 이제 LED 판넬이라든지 네. 이러한 하이테크 제품까지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예, 중국에서 이제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현재로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다른 게 2008년도가 베이징 올림픽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의 기업이 이제 중국 진출이 훨씬 더 활발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다 끝났어요. 이미 다 끝났네요. 이미 2008년도에는 네. 완전하게 이제 중국에 대한 투자가 네. 완료가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근 기준으로 이제 작년 네. 우리나라 이제 무역 수지를 보면 100억 불 적자로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그와 좀 일맥상통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본부장님 어떠신가요? 예, 저도 그 중국 시장에 관해 가지고 그 내용을 이제 확인해 보면서 네.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우선 작년에 그 2023년도에 우리나라 그 무역 현황을 보면은 대중국 무역 수지 그 우리나라 현황이요? 국가 전체 아, 전체요? 전체 그 현황을 보면은 네. 약 그 수출액은 그 6,320억 달러, 6,320억 그리고 총 달러. 수입액은 6,420억 달러. 그래서 무역 수지는 작년에 한 100억 달러 정도 이제 적자가 났습니다. 네, 네. 그리고 중국을 보면은 그 중국이 그 작년에 수출이 우리가 그 1,240억 달러, 네. 그리고 수입이 1,420억 달러. 약 그 무역 수지가 처음으로 그 180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그 수교되고 난 이후에 그 매년 그 점차적으로 뭐 그 무역 흑자를 내고 흑자를 많이 낼 때는 한 400억 네. 달러, 500억 달러 이렇게 네네. 그 흑자가 나타났는데 네. 작년부터 이제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그렇죠.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 그 뭐 토론회를 하는 이유도 네. 어떻게 하면은 그 중국 시장은 버릴 수 없는 시장이거든요. 그럼요. 뭐 수출 부문이든 네. 그 수입 부문이든 그 우리나라 무역 그 교류에 있어서 부동의 그 1위이기 때문에 네. 그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해 가지고 그 물건을 팔고 또 기업을 성장시킬 수 네. 있을까 그런 부분에 관한 그 작은 해답을 네.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중국 진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좀 팁을 드려야 되니까 네. 우리 이사장님께서 지금 현재 중국에 진출을 그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현재 중국의 좀 전반적인 상황, 뭐 정치도 좋고 경제도 좋고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일단은 뭐 중국 경제는 현재 좋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주지의 사실이고요. 네. 여러분들도 다 잘 아다시피 과거에 이제 그러한 이
즉 개혁 개방 이후에 네. 30년간 고도 성장기는 일단 꺾였다고 보면 됩니다. 네. 어차피 이거는 뭐 항상 예견된 일이고요. 네. 그래서 중국 시장 자체가 특히 이제 현재 지금 뭐 미중 관계라든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관계하고 그다음에 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이 그 전체적인 정책 자체에 따라서 네. 많이 지금 위축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도 그러한 그 소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 시장 자체가 무너지거나 이럴 일은 절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그 동안에 이제 중국이 쌓아놓은 펀더멘탈 자체는 네. 세계 세계 어느 국가에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탄탄하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잠시 조금 좀 뭐 발전 속도에 네. 아니면은 이제 그러한 경제의 호황기에서 조금 벗어난다 하더라도 네. 그러한 충분한 펀더멘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충분히 이겨내리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중국 자체를 갖다가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시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옛날 같이 투자 방식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투자를 하는 시기는 일단은 지났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대기업들은 이미 중국에서 일부 제품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철수가 다 돼 있고 또 추가로 해가지고서 투자 자체를 하는 그런 기업들은 앞으로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상 유지 정도가 되겠죠. 네. 하지만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살 땅은 아직 넓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우리 중소기업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기술력이라든지 이러한 측면에서 상당히 우위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중국이 가지고 있는 거는 자본을 가지고 있고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의 기술 그리고 중국의 자본 그리고 시장 이것이 합작이 된다면은 두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중국과의 기술 격차는 계속해서 좁혀지고는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을 했을 때 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유망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IT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을 텐데 네. 그런데 이제 어차피 기술 격차는 뭐 빠른 시간 내에 쫓아오죠. 좁혀질 거고 네. 쫓아올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뭐 이것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버티면은 그건 반드시 그 중국에서 쫓아오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과감하게 있는 기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 기술을 갖다 활용을 해가지고 네. 중국하고 합작을 하거나 기술을 갖다가 판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가지고 중국하고 합작을 하면은 네. 그 한국에서 지금 기업을 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뭐든 투자라든지 이런 네. 것들 받기도 어렵고 하지만은 중국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기회가 좀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분야에서 이제 한중의 그러한 그 합작 형태를 조금 좀 바꾸면은 네.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들어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중국 정부가 2015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이 중국 제조 2025 2025년을 뜻하는 것 같아요. 2025 국가 전략으로 이제 중국의 제조업의 경쟁력 굉장히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고요. 또 반도체나 조선 등에서는 이제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이미 한국의 기술력을 좀 앞섰다라는 보도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느끼는 중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어떤지도 좀 궁금한데요. 우리 이의현 이사장님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 어떨까요? 예, 우리도 인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초창기 한 20여 년 전에 중국에 진출할 때는 네. 굉장히 낙후돼 있고 우리가 가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과거에 20년 전에 가서 했던 것들은 이미 그 사람들 손에 다 익숙해져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잘 만들어요. 그래요? 그다음에 원가 절감되고 인건비 싸고 정부 지원해주고 네. 그러는 가운데서 경쟁력을 키웠단 말이에요. 네네. 중국 제조 2025년 탄생 뒤에는
한 예를 들면 볼펜심 사건이 숨어 있습니다. 볼펜심 사건. 볼펜심, 볼펜심. 우리 쓰는 볼펜. 네네. 리커칭 총리가 2015년도 우주선도 발사하는 중국 기업이 볼펜심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고 한탄하면서 네. 중국은 당시 매년 볼펜 400억 개를 생산하며 세계 시장의 80%를 석권했지만 정작 볼펜 심에 들어가는 볼은 만들지 못해서 독일과 일본에서 아. 90% 이상 수입을 했어요. 네. 크롬이나 스테인리스 강으로 된 볼펜을 제조하기 위해 첨단 기술이 필요했던 것이고 볼펜심 사건은 중국인에게 자존심을 상한 일이었고 그런 볼펜심 사건으로서 중국 스테인리스강 제조업체인 타이유안 철강이 2016년도 네. 볼펜심 2.3mm 두께의 고강도 스테인리스강을 개발해서 지금은 100% 중국산 볼펜을 생산해서 중국인 전체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와 같이 네. 우리가 막연하게 옛날 생각을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이거야. 그 사람들도 이제는 우리가 만들어줬던 우리가 전수했던 기술을 능가해서 응용해서 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 보면은 우리 모두 못 만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문제는 디테일이 떨어지다 이거. 마지막 마무리가 떨어지더라 이거.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 그 사람들의 그 정부 지원하고 네. 중국 정부 지원하고 인건비하고 원자재하고 네. 한국보다 굉장히 저렴한 가운데서 혁신을 해서 생산 활동을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은 뭔가? 그들도 좋고 우리도 좋고 네. 이런 전략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럼 이제 똑같은 그러한 그 저하고 이제 중국을 분석을 하는 게 이제 이 사장님하고 저하고 같은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 네. 중국 자체에는 일단은 그 노동력 자체가 그 동남아보다는 상당히 우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이라면 그러니까 노동력의 퀄리티? 질이. 예. 노동력의 질이. 네. 그러니까 지금 폭스콘 아이폰을 생산을 하고 있는 폭스콘이 대부분 다 이제 중국에서 지금 아이폰을 생산을 하고 있다가 네.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인도로 많이 옮겼습니다. 네. 그래가지고서 인도에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노동 질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중국으로 지금 일부는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량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이제 생산성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 동북아 쪽하고 동남아하고 비교를 할 때 동북아 쪽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네네네. 특히 가장 우수한 건 저희 그 한국 사람이고요. 네, 한국인이 제일 예. 우수하죠. 그 외에 일본하고 네. 이 중국하고 이러한 그 3개국의 그러한 노동의 질은 네.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네. 그걸 갖다가 이 생산성하고 연계를 한다면은 참 중국이라는 시장이 상당히 아직까지는 매력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한마디 이제 덧붙이면은 네. 뭐 보고서를 보니까 그 반도체하고 조선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이미 그 중국이 우리 기술을 앞서고 있다. 네, 이런 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2017년도에 네. 그 중기부 사업 중에 그 청년 그 사관학교 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심천에 간 적이 있습니다. 중국 심천에 간 적이 네. 있는데, 선전. 예, 선전. 네네. 거기 그 BYD 공장 갔었습니다. 지금 이제 세계 최대 전기 자동차 네. 그 기업이죠. 네. 근데 그때 뭘 느꼈냐 하면은 그 심천에 다니는 대부분의 그 공공버스가 전기 자동차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에요? 예, 2017년에. 그때부터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결국 그 국가의 경쟁력이 혁신의 속도에서 나오는데 중국이 그 자본주의의 기간은 적지만은 네. 그 기술을 습득하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시간의 핸디캡을 네. 양으로서 극복한다는 거죠. 결국 14억이 갖고 있는 네. 큰 시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뭐 전기 자동차를 그 3억에서도 운영을 해보고 네. 그 열대 지역에서 운영을 해보고 네. 아주 추운 지역에서 운영을 해보면서 네. 수많은 시행착오를 짧은 기간 내에 그 극복하고 네. 새로운 기술을 발전해 나가는 부분인 거죠. 어. 그런 네.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 중국 상당 부분의 이제 기술들이 그 서양 국가의 대부분의 기술들을 중국이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캐첩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네. 부분에서 설명을 하면 중국 시스템을 좀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자체 시스템.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과거에 이제 왕정 시대를 거쳐 가지고서 지금 사회주의 국가가 이제 중국을 갖다 통치한 것이 이제 거의 한 100년 가까이 이제 돼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국의 이러한 문화 배경은 네. 완전하게 사회주의 문화가 아닙니다. 과거에 이 왕조 시대의 문화와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주의 문화가 결합이 된 아주 특이한 문화를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요. 온전한 온전한 사회주의도 아니고 온전한 사회주의가 네. 아니고 사회주의인데 왕정이 예, 섞여 있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런 전통적인 거하고 네. 지금 현재 사회주의하고 이렇게 합쳐져 있는 아주 특이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그런 있습니다. 시선은 저희가 생각을 못 했는데요. 그래서 네. 걔네들의 의사결정은 난상 토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네. 무엇을 갖다가 이제 결정을 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네.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 난상 토론을 다 합니다. 오늘이 중국 스타일이네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자기 의견을 갖다 게시를 하고 네. 가운데 있는 영도는 듣기만 합니다. 영동가요, 제가 오늘? 그렇죠. 아, 네. 네, 그렇게 영도들은 쭉 듣다가 네. 최종적으로 이렇게 뭐 서로 그냥 막 욕설까지 오가면서 막 이렇게 난상 토론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영도가 결정을 합니다. 자, 네. 이렇게 가자. 음. 그 후에는 아무 얘기 없습니다. 일사불란하게 한 번에. 일사불란하게 아. 걔네들이 영도가 정한 대로 네. 그게 자기가 목숨을 내놓을 그런 구덩이 속으로 뛰어 들어가라고 하는 지연정 네. 거기에 뛰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우리가 전기차를 쓸 거야라고 하면 이제 결정이 됐으면 네. 추운 데 가서도 해보고 더운 데 가서도 해보고 그렇죠. 그렇게 해보고 그냥 바로 그냥 그대로 그냥 밀고 나가면은 그러니까 추진력이 그렇게 생기는구나. 그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네.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축척의 그 시간을 양으로 네. 극복하는 부분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중국 경제가 국가 자본주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국가 자본주의. 예, 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참 뭐 요즘 우리나라 정치가 참 시끄럽고 이런데 네. 조금 전에 우리 박 회장님 말씀하시는데 들으니까 야 우리나라 정치가 중국 의사소통하는 도로 민주주의가 사회주의 의사소통 영도님이 필요하신 상황인가요 지금? 배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뭐 아이러니컬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네. 토론 과정에서 결정된 것이 국가를 위하고 또 청년 세대나 미래를 위해서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면 네.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주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정돼 놓고도 계속 뒷다리 잡아서 마치 개를 바구니 안에 놓으면은 네. 넘어간 놈이 하나도 없어. 꼭대기 올라오면 뒷놈이 잡아 당겨서 다 못 넘어가는 거라고. 그와 같이 바구니 안에 개지. 이게 우리가 네. 난상 토론에서 결정이 돼서 국가가 필요하다. 이번에도 보면은 의료 개혁이다, 정부 개혁이다, 정치 개혁이다 나오면은 네. 이거를 우리가 저게 바람직하다 그러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가 줘야 되고 그 힘을 몰아줘야 되는데 네.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논쟁을 하고 토론의 연장이야. 그러니까 진척이 없어. 아니, 이건 대단히 보시는- 잘못된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이 지금 헷갈리세요. 오늘 뉴스엔진 정치 얘기 안 하고 경제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죄송합니다. 갑자기 또 이렇게 또 넘나들고 우리 있어요. 박 회장님이 또 경제로 네. 돌아가시죠. 경제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사회주의 국가이면서도 왕정의 체계에 약간 뉘앙스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좀 주목해야 되거나 혹은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장 이 중국에서 이제 그 해외 투자가들 특히 서양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게 관시 문화라는 관시, 게 있습니다. 네네네, 관계를 중국어로 예. 관시라 그러죠. 그런가 이제 관시는 이제 중국말로 이제 한국말로 하면 관계인데 네네네. 이 관계가 형성이 된 거는 과거 역사를 이해를 해야지 이 관시 문화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 중원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는 그런 말이 중국에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제가 있는 그 하남성이 바로 중원입니다. 네네. 거기에 많은 이 왕조들이 이제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네. 수많은 전쟁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일반 우리 이런 백성들, 그러니까 민초들은 네. 하루 아침에 나라가 바뀌면은 주군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갈 길들은 네.
이 나라가 바뀌면은 이 나라의 사람으로 살고 음. 또 몇 년 후에 또 56국 같은 때 거의 매년마다 나라가 바뀌고 왕정이 그랬죠. 바뀌니까 네네네. 또 이쪽으로 살려면은 또 여기에 또 아부를 하면서 사는 것이 민초들의 숙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관계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민초들끼리 서로 뭉쳐가지고 자기네들이 계를 일종의 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런 계를 형성을 해가지고 네. 외부로부터 그 자기 그 모임을 거기에 있는 그 관시를 가진 사람들의 네. 모임을 갖다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방어로서 뭐 이러한 그 관시 문화가 발생이 됐다고 보는데 네. 이 문화 자체가 지금까지도 네. 계속해가지고 중국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부패시키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이제 관시 문화죠. 그러니까 기업인들은 그러한 부분에서 좀 대비해야 되거나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2008년도에 이제 중국에 들어가 가지고 네. 하남성에 이제 들어가서 처음에 이제 가장 먼저 부딪혔던 것이 그러한 어려움을 굉장히 네. 부딪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중국 들어가서 중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설날을 춘절이라고 하죠. 네. 춘절에 한 번도 한국에 나와 본 적이 없습니다. 17년 동안. 아, 이사장님께서요? 네. 그럼 춘절에 중국에 계셨어요? 춘절에는 항상 중국에 17년 있어야만 했어요. 아, 그래요? 바로 관시 때문에. 아. 아, 대단하시네. 이게 관시라는 것들이 이제 보통 네. 그 뭉쳐지는 멤버들이 모임이 1월 그 춘절에 다 이루어집니다. 아. 네, 그러니까 춘절 첫날은 가족끼리 계파들 모입니다. 모임이 이제 그때 네. 이루어지는 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일서부터 네. 한 5일 정도까지는 관시 모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아. 그러니까 그 이루어지는 것들이 네. 관시 모임에서 초대를 받으면은 네. 그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 모임 보통 빠지면 안 되는 모임이네요. 빠지면은 거기에서 누락이 되는 거니까. 아. 이지를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 야, 대단하다. 그 거기에 들어가서 그 모임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춘절에 들어오지는 못하고 중국에서 17년간. 있을 수밖에 17년간이나 없는데 그렇구나. 그만큼 그런 관시의 도움이 상당하게 오. 중국에서는 사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이사장님의 손주들일 것 같아요. 세뱃돈을 17년간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네. 제가 성묘를 갈 네. 때에서 꼭 그 대신에 예, 중치절이라고 중국에서 얘기하는 추석 때는 꼭 들어옵니다. 아, 그래서 추석 때 또 세배를 하고. 예, 예. 그리고 사실은 왜 그 중국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 뭔가 이렇게 바이어들이 온다 이러면 이렇게 동그란 원탁에 앉아서 맞습니다. 식사도 같이 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우리 아까 회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막 술 먹고 이런 문화에 조금 힘드신 적 있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은 이제 술을 네. 저 원탁에서 이 관시가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되고 네. 저도 중국에 사업을 하러 갔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 원탁에 대한 첫 인상 때 처음에 이 원탁 테이블에서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관시 관계를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신다 그러면. 네. 일단은 원탁을 이용을 하면은 원탁이 아무렇지 않게 배열을 하지를 않습니다. 중국은.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원탁에서 네. 문이 정문이 자기가 출입구? 출입구에서 가장 멀리서 중앙에가 그날 그 주최자입니다. 아. 문을 네. 봐서. 그러니까 출입문 기준으로 가장 멀리 센터.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원이 있으면은 네. 만약에 문이 저쪽에 있다 네네. 하면은 지금 여기가 이제 네. 주빈이 되는 네. 거죠. 여기가 주빈. 네. 그다음에 잠깐 질문 중에 예를 들자면 저 주빈이 네. 닭과 을이 있을 때 을이 그날 손님을 모신다 그러도록 그 주빈 메인 자리 않습니까? 원래는 양보를 합니다. 중국 아, 사람들이 우리나라하고 똑같구나.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아, 그런데 주빈을 자기가 접대를 하더라도 자리를 양보하는구나.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그러면은 저기 이 거절을 하고 나는 손님이니까 손님 자리에 앉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주빈 자체가 이제 민간인이 주빈을 하는데 그 자리에 공무원이 들어와 있으면은 주로 공무원이 주빈 자리를 앉게 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네. 그래서 뭐 돈은 딴 사람이 내더라도 네. 주빈 자리는 그래서 공무원. 이제 그저 뭐 시의 그래. 영도라든지 아니면 성의 영도라든지 아.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운데 앉게 되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손님은 네. 주빈의 왼쪽서부터 제일 주빈. 아.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저쪽 가면 제2 주빈이 네. 지금 이 회장님 쪽으로 앉아가지고 아. 이런 방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네. 음식이 나오면은 네. 여기부터 나옵니다. 아. 그래서 제일 중요한 손님이 먼저 네. 먹고 네. 그 다음에 주최자가 먹고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음식이 네.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오게 그러니까 되는데 주빈의 왼쪽에 앉으신 분이 그날의 메인 손님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주빈의 오른쪽부터 제- 중요한 사람들이 예, 내려간다 이렇게. 예, 그 다음에 그렇죠? 이제 앉히는 것들이 네. 그 손님하고 그 다음에 주빈 쪽의 참석자, 손님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섞어서 이렇게 아. 앉히는 거라고 보면 그러니까 되고요. 룰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말해서 이제 주최자 네. 쪽에서는 호스팅한 사람. 네, 네네. 그 호스트 자체는 그 참석한 사람 보통 대부분 다 임무들이 다 있습니다. 임무가 있다고요? 예, 아까 그 원탁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다 역할이 즐기러 오는 있죠. 것이 아니라 미션이 있구나. 아, 다 그래요? 미션들을 가지고 있다고 어. 보시면 됩니다. 자, 빨리 물론 미션을 풀어주세요. 네. 이러한 공식적인 그러한 자리에서는 항상 다 미션이 다 있습니다. 뭐 아, 편한 그래요? 자리를 빼놓고는요. 네. 그런 미션들이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 사람을 음. 관찰을 하는 겁니다. 분석을 하고. 아, 그러니까 나의 그 사업 파트너로 괜찮은지.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 주빈이 네. 이 주빈의 가장 반대쪽에 앉는 사람은 주로 술상무입니다. 그러니까 주빈의 맞은편. 예.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자기네 그룹 내에서 가장 술 잘 먹는 사람을 거기다 배치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마지막에 돌 때 이제 그야말로 백주잔을 갖다가 조그만 잔으로 마시지 않고 이런 큰 잔으로 한 잔씩 돌리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쪽에 있는 양쪽 옆에 그러한 그 사람들 술상무의 양쪽. 예, 네. 예, 양쪽 옆에는 주로 이제 그 모임을 관찰을 하고 레포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날의 현상을 이제 전체적으로 관망하는 사람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주빈이 이제 술을 먹는데 네. 뭐 백주잔에다가 이제 먹는 척하면서 버린다든지 아, 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이 술을 먹을 수 있는데도 거부해가지고서 잠만 들고서 그냥 내려놓는다든지. 아, 그러니까 사람도 관찰하고 상황도 관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관찰을 해가지고 나중에 네. 이 사람이 네. 과연 네. 나하고 앞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갖다 그 자리에서 파악을 하는 그러한 레포트를 하는 사람이 다 있습니다. 약간 무서워요. 그렇죠. 무섭죠. 네.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면은 그냥 다 빨개 벗겨집니다. 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문화를 갖다가 조금 이해를 하고 가면은 네. 그게 있건 없건 네. 좌우지간 항상 그런 대비는 아.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죠.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략이죠. 그렇죠. 우리가 집단 면접을 하는 데 아, 있어서도 집단 면접이란 표현 좋아요. 한 사람의 피면접자에서 툭툭 질문을 던지면서 그 네. 사람이 반응이나 답변을 보면서 그 사람의 인성, 품성, 지식, 그 사람이 갖추고 있는 가치관을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우리도 여기서 보면은 네. 아까 처음에 나온 대로 2025년 세계 최강의 제조 왕국을 꿈꾸는 중국에 대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네. 어떻게 대응하고 전략을 짜야 되나 이것이 핵심 포인트 아니겠어요? 네네. 그렇다면 중국이 현재 세계 1등 제조 왕국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데 네. 세계 공장이 아닌 세계 제조업의 혁신 중심인 거점이 되고자 하고 있다고.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느냐 이거야. 이 목표가 바로 2015년도 5월 18일 전 세계에 내놓은 중국 제조 2025년 정책이라 이게. 네네. 그럼 벌써 10년 전에 그런 걸 가지고 네. 2025년을 던진 거라고. 네. 그 핵심 목표를 양적 성장을 버리고 질적 성장으로 승부를 하겠다. 네. 중국 정부는 목표가 딱 서 있는 거야. 네네. 그러는 가운데 중국 제조업의 특징은 네. 제조업과 ICT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한 미래형 공장으로 탈바꿈시키고 이미 있었던 거예요. 네네. 중국 내 모든 공장들이 차세대 정보기술과 제조기술을 융합시켜
스마트 팩토링을 진화하고 네. 스마트 제조 발전 전략을 수립해서 스마트 제조 장비와 제품 개발, 네. 제조 과정의 스마트화, 제조 영역, 사업 인터넷, IoT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효율화가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네. 목표 또한 구체적이고 네. 주요 시범 프로젝트에서 이미 지난 2021년까지 네. 우리가 이걸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비용의 30% 절감, 그러니까 중국의 원가 절감을 중국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제품 생산 주기 30% 단축, 불량률 30% 줄이기, 네. 2025년까지 비용 50% 절약, 네. 제품 생산 주기 50% 단축, 네. 불량률 50% 줄이기 목표를 제시하고 네. 그거를 추진해 왔던 거예요. 앞으로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거의 다 완성다 단계로.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이런 네. 것들을 전혀 모르고서 막연히 중국을 옛날에 한 20여 년대 중국을 착각을 하지 않았나 네. 이런 반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 이거 중국산이잖아, 뭐 중국산이잖아, 중국제잖아라고 했을 때 그 제품의 질이 근데 좋은데 뭐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되게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서 샤오미라고 네, 있어요. 샤오미. 샤오미를 다들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는 중국의 실패자. 실패자 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중국에서도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중국이 잘 만들었지 하는 제품이 지금 샤오미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걸 보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간과하는 그 기간 동안 중국은 진짜 빠르게 쫓아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속도가 네. 지금 핵심 부품 소재 집중 개발에서 수입품의 70%를 이미 국산화가 돼 있는 거예요. 70%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네. 그렇게 깊이 있게 인식을 못했던 거예요. 제가 여기 오늘 토론회 오기 전에 네. 오전 내 참 시간 돼가지고 자료를 쭉 보니까 네. 이게 벌써 데이터로 다 나와 있고 실행이 다 된 거예요. 나와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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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이것이 결론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차 본부장이 얘기했는 네. 것처럼 네. 무역 적자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난다고 예, 봐도 맞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무역 적자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무역 개선- 적자 폭이 커진다고 봐야 돼요. 가속도가 없죠. 개선되기는 이제 가속도가 어렵다고 없습니까? 보죠. 이 사람이? 훨씬 더 이제 가속화해가지고 와. 무역 적자가 이제 쌓일 수밖에 없고요. 야, 특히 참 앞날이 참 걱정이다. 지금 뭐 저기 그 이 중국의 이 과거의 이러한 그 개혁 개방 초기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네. 한국의 발전 속도가 우리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지금 경제 그 개발을 갖다 시작을 해서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빨랐던 것처럼 중국 그 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요. 야, 예. 그 정도예요? 네. 야.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적자국이 됐는데 이제 앞으로 적자 폭이 커진다는 얘기잖아. 그렇다 그러면 우리 회장님한테 이사장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자 이렇게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고 기술이 진화되고 혁신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이 중국에 네. 과연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가서 옛날에 우리보다 못할 때 가도 돈 못 벌였는데 지금 이런 시기에 우리 중소기업이 가서 과연 물건을 팔 수 있을 거고 또 우리가 그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가 있을 건지 네. 자, 그 우선 점을 제가 되게 궁금한 간단하게 저희 상황부터 먼저 제가 중국에 진출한 배경부터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 2007년도에 저는 중국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었었어요. 뭐 중국에 대해서 뭐 검토한 적도 없고 중국에 진출할 생각도 전혀 없었고 그리고 그 저는 저기 그 쭉 그 직장 생활을 하다가 네. 나이 50살에 창업을 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굉장히 창업이 상당히 늦었죠. 네, 그래서 네. 2002년도에 직장 생활을 마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2002년도에 창업을 해가지고 창업한 지 5년 만에 전 중국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들어내는 것들은 그 바코드를 찍으면은 새까맣게 바코드를 찍지 않습니까? 네네. 모든 제품에 네. 그 바코드를 찍는 그 필름을 이제 열전사 필름이라고 하는데 네. 열전사 필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그 파이로트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네. 그 기술을 가지고서 중국에 가서 음. 현재 중국에서 제가 제 손으로 건설한 회사는 전 세계 40%를 공급을 하는 세계 그래요? 최대 회사를 지금 거기에서 지금 이 건설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아, 네,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작은 분야지만은 네. 저희 한국 사람 손으로 이제 중국에 가가지고 가장 큰 그런 그 공장을 지금 만들어서 아, 히든 대단하시네요. 챔피언이 히든 챔피언 기업이네요, 진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그 중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네. 이 기술을 가지고서 중국에서 이제 얻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 다녔어요.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전 세계에 5개뿐이 없습니다. 5개 회사뿐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희가 개발은 했지만 네. 저도 개발을 하는데 실패를 한 4년 정도 해가지고 거의 그냥 쫄딱 망할 정도까지 갔다가 이제 2006년도에 이제 4년 만에 첫 그 성공 제품이 나와가지고 네. 기술을 완성을 시켰거든요. 네. 예, 중국 친구들이 이제 이걸 갖다 이 기술을 얻기 위해서 일본에 있는 회사라든가 미국 그다음에 불란서 네. 이러한 선진국 회사를 다 돌아다녔는데 걔네들이 기술 안 주죠. 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네. 한국의 이 벤처기업 중에 하나가 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좀 이걸 합작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해가지고 그래서 중국에 진출을 하시게 예, 됐군요. 그래서 처음에 거절했어요 저희도. 아, 네. 왜냐하면은 뭐 이 하남성에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데 제가 하남성이 어느 구석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고 그때는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네. 처음에 거절을 했는데 한 달 후에 네. 하남성의 그 도시의 시장이 직접 만나자고 한국에 아,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술을 갖다가 우리 중국에다가 좀 자기네 시에다가 좀 거절을 했으면 좋겠다. 네, 네. 잠깐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럼 일개 기업이 와서 기술 이전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한국 기업이 회장님 기업이 거절을 하니까 시장이 전면에 나섰다는 예, 얘기죠. 맞습니다. 예.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중국에서 자 모든 조건들을 다 시장이 직접 모든 조건들은 다 들어줄 테니까 네. 여기 와서 그 기업을 갖다 한번 해보자. 그게 2007년도입니다. 아. 그만큼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중국은 네. 상당히 그런 기술에 대한 그런 그 이 수입 욕구가 상당히 높았던 때였었죠. 그래서 한 번도 난 안 가봤으니까 일단 한번 자기네 도시를 한번 와 달라. 네. 그래서 바로 일주일 후에 네. 그때는 정쪽까지 직항이 없을 때예요. 그래서 상해에서 다시 정주로 들어가 가지고 그 도시를 방문을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이건 뭐 그 어마어마한 환대를 받았어요. 진짜 그야말로 아마 원탁에 앉으셨나요? 물론 이제 그건 그거고 네. 둘째치고 상당한 환대를 해주면서 네. 이제 원하는 거를 갖다 다 해줄 테니까 좀 합작을 하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한중 합작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각을 할 때 네. 진출을 할 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중국에서 내가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네. 그다음에 중국 시장도 잘 모르고 그다음에 뭐 모든 중국에 대한 그런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뭐 이 공동 50대 50 공동 투자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조금 좀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을 해서 자 그럼 저희는 메이저는 안 가고 마이너를 가겠다. 그래서 그 대신에 우리가 기술을 낼 테니까 기술 주식을 달라. 해서 기술 주식을 20%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0%를 우리가 현찰로 투자를 했고 네. 중국은 60% 전체에 대한 현찰을 투자를 해서 60대 40으로 해서 네. 이제 저희가 마이너가 되는 그러한 것들을 하고 네. 그래서 계약 조건에 이제 모든 그 설계는 우리가 다 한다. 그 다음에 기계 발주 다 100% 우리가 한다. 그 다음에 건설 우리가 책임지고 기술 시운전까지 유출을 한다. 이제 방지하기 위한 방안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방안도 있고요. 네.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제 초기에 네. 전체적으로 좀 회수를 하자 하는 목적입니다. 아, 네, 네, 네. 어차피 초기에. 턴키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제하청을 주더라도 그래 초기에 모든 투자된 자금을 갖다가 초기에 다 회수를 할 수 있는 방안 이 무언가를 찾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공장에 저희가 이 자본금이 그때는 이제 초기 자본금이 3억 인민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천만 인민폐 그때 네. 환율로 하면 한 100억 정도를 갖다 네. 현찰로 다 됐기 때문에 100억을 어떻게 회수를 하느냐. 네. 지금 한국 기업들이 합작을 하건 어쨌건 초기 투자한 회수를 갖다가 상당히 지금 회수하기가 상당히 고전을 어렵거든요. 못하고 그러면은 있죠. 네. 저희는 이제 초기에
설계를 우리가 맡아서 다 했기 때문에 네. 설계비에서 네. 거의 한 40% 정도를 회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건설하고 기계 수입하고 뭐 이러한 데서 이제 턴키로 해서 저희는 우선 두산에 하고 두산이 우리 공장을 건설했어요. 한국에 아, 한국의 네, 뭐, 이 회사가 중국에 와서 건설을 했습니다. 네. 그 두산하고의 이제 그 이 하청을 주면서 나머지 것들을 전부 다 회수를 했고 그 다음에 아주 오히려 이득을 본 스몬테이크했어요. 거는 저희가 이제 위안화로 계약을 했어요. 원화로 계약을 한 게 아니라 그건 네. 뭐 걔네들이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했는데 근데 나중에 우리가 계약할 때 한 140원대였었거든요. 아, 공사 환율이? 진행할 때 네. 180원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환이익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게 다 물론 재수가 좋아가지고 그때 그래서 환이익을 많이 봐서 그래서 초기에 오히려 자본금 회수뿐만 아니라 이익을 상당히 크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갖다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18년 동안 그 공장이 살아남는 이유는 네. 전 마이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포지셔닝에서 네, 성공적이었다. 포지셔닝이 네. 만약에 우리가 메이저였었다고 한다면은 네. 사드 사태 못 버텼을 겁니다. 아, 두 번째 네, 코로나 못 버텼을 겁니다. 그 이런 결국, 거를 잠깐 결국 우리 시청자들한테 메이저라는 얘기는 51% 주도권, 그렇죠. 51%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영권을 내놨다는 것이 마이너라고 표시하는 그렇죠. 되지. 그러니까 네. 그 경영권을 굳이 저희는 회사를 갖다가 만들고 뭐를 하는 것들은 가장 안정적으로 회사를 유지를 하고 이익을 보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51% 이상의 대주주라고 해서 이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내가 중국에서 그 사업을 하고 중국의 공장을 만들면 그 중국 거지 대한민국 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것이 참 많은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착각을 갖다가 하죠. 내가 그래. 51%의 나도 대주주인데 착각했고. 이거 다 내 건데 큰 착각이라는 거죠. 진짜 큰 그래서 착각이. 초기에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진출하려면은.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술이라는 것들은 금방 쫓아옵니다. 네, 네. 그거를 아낀다고 쟤네들 못 쫓아와. 그건 환상이죠. 그거는 진짜 금방 환상이죠. 시간만 쫓아옵니다. 걸릴 뿐이지. 그거를 빨리 좋은 중국의 파트너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사업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일으키는 방향으로 발상 전환을 해야지. 뭐 이거는 이거 주면 안 돼. 이 이상 나 받아야 돼. 이렇게 고집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걔네들은 지금 시장도 넓고 자본도 풍부합니다. 네, 네, 네. 우리가 없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갖다가 충분하게 이용을 해서 가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메인 비즈에 이번에 이제 그 처음으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제안을 해서 11월달에 이제 그 행사를 하나 진행을 하는 것이 네. 바로 기술 교류 박람회, 기술 중개 박람회를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우리 한국의 네. 벤처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들의 팔 수 있는 기술들, 네. 팔만한 기술들을 중국하고 1대1 매칭을 시켜가지고서 네.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마련하는 그런 네. 사업들이 이제 우리 차상무가 하는 팀하고 지금 예, 진행을 저희들이 하고 지금 있습니다. 이제 11월 말에 이제 정여우 경제특구하고 네. 한중 기술교류회를 진행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검토를 네. 하고 있는데 날짜가 나왔나요? 예, 한 11월 말경에 11월 말 현재 정도?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네. 저희도 실무적으로 검토하면서 이제 이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네. 이제 방금 이제 회장님이 이제 기술 교류라고 하면은 결국 중국 측에서 이제 원하는 거는 그 이번에 이제 진행하는 부분이 그 뭐 바이오라든가 네. 의약, 화장품 뭐 네. 이런 쪽에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하고의 뭐 이제 기술 교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네. 이랬을 때 자칫 그 우리 대한민국의 그 우수한 기술들이 네. 그 중국 기업에 넘어가지 않는가 그렇죠. 기술 유출 네, 이런 네. 부분에 관한 그 일부 이제 고민이 있기도 한데 방금 이제 회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그 중국이 그 빠르게 이제 기술을 획득하고 네. 더 높은 기술을 이제 만들어 가기 때문에 네. 뭐 적정 시점에서 기술을 매각하거나
그 기술을 제공하고 로열티를 받거나 네. 또 조인트 벤처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또 합리적인 그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그러니까 이제 그 네트워킹을 만들어 이 지금 뭐 그 기술이 당장 매칭이 안 되더라도 네. 그 기업 간의 네트워킹을 만들어 줘서 서로 교류를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 국가가 지금 나가 있는 코트라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영사관들의 뭐 경제 이쪽 공사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하는 역할들은 네. 지금 이러한 역할들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내가 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들하고 네트워킹을 할 수 네. 있는 그런 장을 마련을 하겠다는 거죠. 이게 단시일 내에 요번 한 건으로 끝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네트워킹을 통해서 네. 많은 중국 사람들한테 내 기술을 소개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뭐 이런 기술 가지고 있는 한국 기업인이 있다고 해서 딴 데다 소개를 해서 네.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그런 기술들을 갖다가 이제 활발히 그렇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들으면서 굉장히 놀란 게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하고 사업 파트너를 생각했을 때 예전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내 기술 뺏길까 봐 어떻게 네.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유하고 그 정말 좋은 파트너를 찾고 그렇죠. 그들이 갖고 있는 우리가 갖지 못한 그 풍부한 뭐 네트워크라던가 네네. 그죠? 그리고 시장성 뭐 자본 이런 것들 이용하는 그렇죠. 그러면서 서로 윈윈을 윈윈할 수 있는 윈윈할 방법을 수 찾자는 있는? 거죠. 네네. 한중 그러니까- 교류 협력의 2.0 버전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그러니까요. 생각이. 네. 아, 좋습니다. 저 그렇다 그러면 회장님 왜 정지호 특구를 이용해야 돼? 중국에 10억이라는 인구가 있는데 자, 왜 정지호를 이게 택해야 되죠? 이 중국을 한 나라로 보시면 안 돼. 10억에 하나씩 팔아도 예. 10억 명인데 그러니까 정지호로 와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한 네. 개 성이 한 나라라고 보고 그렇죠, 그렇죠. 이해를 해야 바로 됩니다. 그것도 맞네요. 네. 예, 중앙정부 산하에 많은 이 각각의 성이 있습니다 지금.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이 모든 그 성에는 또 경제개발 특구가 있고 그 자체적으로 한 나라로 운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걸 갖다 중국 전체로 뭐 어떤 마케팅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중국은 참 한국 재밌네요. 사람이 중국 진출할 때 착각이구나. 예, 이게. 그건 완전한 착각입니다. 10억 인구에 볼펜 하나만 팔아도 10억 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건 대단한 착각이에요. 대단한 착각. 그러니까 제가 있는 그- 하남성의 순진한 생각이. 인구는 1억 1천만 명입니다. 그 성 하나가 1억 성 네. 하나가 1억 1억 1천만 천만 명이고 명. 그 다음에 거기에 성도인 정조의 인구가 1,300만입니다. 서울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한 개의 도시에.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데를 이용해서 하자는 건데 왜냐하면은 중국이 이제 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그 옛날 같으면은 이런 교류회 같은데 정부 예산들이 상당히 풍부했습니다. 근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정부 예산을 끌어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 쪽에 메인 비즈에다가 네 돈 내고 들어와 가지고서 호텔비 모든 경비를 너희가 대라 하면 안 오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데부터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남성 정주에서는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쪽에 예산을 끌어들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음. 120명 정도가 3박 4일 동안 거기서 회의하고 먹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아, 맞습니다. 적지 모든 않습니다. 호텔도 5성급 호텔에서 네. 제일 좋은 호텔에서 전시회 갖고 회의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저녁에 이제 서로 이제 이게 매칭하는 네. 중매하는 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스탠딩 파티도 하고 여러 가지 파티를 네. 다 할 겁니다. 네네. 이러한 것들을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을 갖다 중국 정부에서 따낼 수가 있는 것이 가장 손쉬운 게 제가 있는 정주에서 하는 게 가장 손쉬워서 네. 1차 먼저 하면은 네. 그 다음에 2차, 3차 계속해가지고 어떤 성공 사례에 의해서 다른 도시에서 여러 가지 할 굴러가겠죠, 수가 이제. 있다는 네. 이러한 것 때문에 먼저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박원우 이사장님 때문에 거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네. 여기서 하나 이제 덧붙인다고 하면은 네. 저희들이 정저우 경제특구에 방문하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아는 아이폰 최대 생산 공장인 팍스콘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네, 네. 애플 팍스콘이 정조에 들어갔을 때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결국 중국의 한 가운데에 정조가 있기 때문에 네. 정조에서 물건을 생산하면은
중국 시장에 가장 그 적은 물류로 또 뿌릴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뭐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로 항공 네트워크가 다 구축돼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정조에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네. 중국 내수 시장 또 해외 시장을 보고 들어가는 데는 가장 적합한 곳이다. 이런 생각. 지역적으로도 유리하구나. 네, 굉장히 거기는 중국의 한가운데 그 중국 사람들이 항상 그 많이 쓰는 게 쌀미자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쌀미가 사통팔달로 해가지고서 이제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X가 같이 X자가 합쳐져 같이 있죠. 있는 네네. 바로 정조가 쌀미자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초대 그 중국의 국가급 항공강이 5군데가 있는데 네. 최초로 지정된 것이 정조 거기 바로 항공강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이제 교류를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일단은 우리 중소기업들은 이제 주로 이제 수출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두 번째 방안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중국은 요새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해외 직구에 의해서 물건을 상당히 많이 구입을 네, 합니다. 네. 그것도 이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플랫폼 뭐 시용서라든지 네, 뭐 여러 네.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해외 직구에서 이제 많이 받는데 네. 한국 제품에 대한 네. 그러한 그 니드는 상당히 젊은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1인당 2만 인민폐까지 우리나라 돈으로 400만 원 정도까지 면세로 들어올 수가 해외 직구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제품을 그 정조 그 항공강 내에 네. 우리 제품의 전시관과 그 다음에 인터넷 방송 네. 다시 말해서 중국의 MCN 회사들 네. 하고 이제 연계해가지고 네. 그 안에서 한국 제품에 대해서 방송을 하고 직접 하면은 네. 한국에 있는 우리 그 기업들 그 안에 홍보관 안에 있는 기업들은 창고에다 물건을 갖다 놓습니다. 보세 창고에. 아, 네네. 그래가지고서 그 인터넷 방송에서 판매가 되면은 막바로 창고에서 가면은 면세로 갑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러한 것을 갖다 이용을 한 네. 이러한 그 인플루언서를 통한 네. 그러한 이제 판매를 갖다가 하면서 네. 한국 제품 홍보관을 만든다면은 상당한 우리 제품들이 해외 직구로서 네네. 소비재들을 갖다 판매가 할 수가 있어서 이것도 지금 일단은 1차 시범 사업으로 정조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자, 것 그 점에 같아요. 한번 네네.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만약 그렇다면 국내에서 그 중국 사람들 국내에 직구하는 거하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게 전시회를 열고 직구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 홍보 효과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럼 비용도 줄일 수가 있는 겁니까? 비용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 예를 들자면 어떻게 왜냐하면은 되지? 우선 델리버리가 굉장히 짧아져요. 아, 딜리버리 했잖아. 예. 아, 왜냐하면 창고 운영을 갖다 직접 거기서 하기 때문에 델리버리가 상당히 좀 짧아지고 재고 관리 비용은 있을까 하겠습니까? 사람이 그렇죠. 인적이 있다. 물론이죠. 재고 관리 비용은 그건 여기서 있는데 부담해야 돼. 예를 들어 가지고서 판매 수량에 따라 가지고서 이제 재고를 관리를 하면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운송 도중에 우리가 완전하게 보세 창고에 제품을 갖다가 두는 거하고 네. 한국에서 직구해가지고 가는 거하고는 창고에서 발송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게 그렇겠지. 제품을 갖다가 줄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럼 가격의 경쟁력도 생길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니까. 왜냐하면 다 어. 어차피 해외 직구는 면세입니다. 4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전시관 내에다가 이제 그 홍보관 내에다가 방송 시설을 이런 식으로 다 갖추는 거죠. 네. 네네. 네. 그래서 중국의 현지 왕홍들을 셀럽을. 채용해가지고 셀럽을 그래서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계속 방송을 하고 판매를 하면은 막바로 저기 플랫폼 자체 내에서 이제 매출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창고에 있는 것 갖다가 배송을 해주고 우리 소상공인들, 소제조업체들이 많이 유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지? 상당히 유리할 수가 물류 있습니다. 창고도 없어도 네, 되고. 물류 창고도 광 공동으로 홍보비도 운영을 할 되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점은 뭐냐면은 네. 제품 홍보를 할 수가 있다는 네, 거죠. 셀럽을 통해서 중국. 예. 그러니까 메인 비즈의 한국 플랫폼 한국 홍보관을 만들어서 네. 그 홍보관 내에서 제품을 전시하고 그 다음에 방송을 통해서 판매를 한다면은 본인이
한 게 우리 중소기업이 자기가 이제 이런 홍보관을 운영을 하고 뭐 제품을 갖다가 인터넷 판매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걸 갖다가 중국 정부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네. 3년간 무료 창고, 무료 임대. 아, 창고를 3년간 무료요? 예, 그 다음에 모든 그 전시 홍보관의 인테리어하고 그 다음에 전시 홍보관의 3년간 무료 임대. 네.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서 이제 3년간은 운영을 하니까 네. 한국 쪽에서는 물건만 갖다 놓으면 됩니다. 왜 그네들이 우리한테 그런 좋은 기회를 세금. 주시에? 세금? 예. 음. 어차피 혜택을 판매가 주- 되면은 거기서 세금이 발생이 되니까 아, 고용도 발생. 고용 발생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간직고에. 이 한국관이 이제 들어옴으로써 네. 한국과의 이제 어떤 무역 거래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높이고 두 번째는 일단 중국이 지금 대외 그런 무역 흑자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점점 중국은 한국하고의 이제 대교역량들에서 무역 흑자가 많이 나니까 네. 무역 흑자를 오히려 줄이려고 그래요. 중국에서는 중국에서. 그렇겠지.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미국의 견제를 받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니까 네. 시진핑 정부 들어서면서 상여 박람회 다 수입 박람회거든요. 물건 살 테니까 너희 와서 전시해라. 그러니까 하남성도 마찬가지로 사줄 테니까 들어와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우리 중소기업의 혁신 메인 비즈가 이용을 한다면은 네. 우리 기업들이 이제 중국에 진출을 하는데 소기업들이 이제 진출해서 네. 큰 돈 들이지 않고 자기 제품을 갖다 선전하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그 우리가 여기서 생산된 제품이나 생산할 수 있는 제품 네. 뭐 이런 거에 대해 이제 네, 주안점이었는데 맞습니다. 제가 바라본 관점은 이제 제조 기업들로서 네. 네. 중국이 지금 한국과 일본, 미국 등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핵심 기초 부품, 선진 기초 제품 기술, 핵심 기초 재료, 네. 산업 기술 기초 등 이 네 가지 공업 기초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네.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소재와 부품을 개발하고 협동 혁신을 통해서 수입에 의존하는 부품들을 차세대 기술로 개발하는데 네. 시행착오나 그거로 인해서 원하는 것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손실을 보는 게 있어. 그거를 전부 중국 정부가 부담을 해준다고. 아. 그게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틀린 거.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거. 아까 얘기했는데 핵심 기초 부품, 네. 선진 기초 제조 기술, 네. 핵심 기초 재료, 네. 산업 기술 기초 네.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필요한 거지. 아까 네. 볼펜집 얘기했듯이 네. 그런 거에 대한 에라라든가 시행착오로 겪는 기업의 부담을 정부가 다 해준다는 얘기야. 국가 보조금을. 그것이 이제 우리하고 차원이 틀린 거야. 그래서 이런 새로운 부품 사용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업에서 누군가가 뭔가 모험을 할 때는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데 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할 수 있어. 있죠. 네. 근데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15% 20%밖에 안 돼. 나머지 70% 80% 위험하니까 전부 안 돼. 그래서 보면 국책기관에서 연구하는 것 중에 네. 성공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 리스크를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자료는 많어. 네. 데이터 많어. 네. 특허 많어. 쓸모 있는 게 없는 거야. 근데 중국 정부는 그게 우리하고 전략이 좀 틀린 거야. 앞으로 우리 산업에서 필요로 한 거는 그 리스크 내가 감당하고 네. 단기간 내 1년, 2년이 아니라 3년, 4년이 가서라도 우리 산업에 중국 정부에 이익이 된다 그러면 개발해라. 비용을 또 하나 주겠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더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서 정부 정책을 끌고 가느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중에 그거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로서 네. 타격을 보는 것들은 아마 그 후에 우리가 이렇게 간접 제품이나 반제품을 의존하는 우리 한국 기업 같은 데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부품을 수출하는 한국 주요 수출 국가들이 이게 아마 성공한다 그러면 네.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는데 금방은 안 돼요. 시간을 가더라도 미래 산업에 필요한 핵심적인 건 걔네들이 정부가 책임집니다. 우리 실제적으로 국책 연구기관들이 그런 식으로 좀 해줬으면 우리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의 지원이 한국하고의 레벨이 완전 다르네요. 산자부의
산자부나 우리 국가 공무원을 불러 나누고 다음에 한번 토크쇼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 정책 우리 박 이장님 모시고. 정책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미치는 영향이 네.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크지만은 경제적인 그런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지방 정부가 다 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진출할 수 있는 내가 어디에 진출하겠다고 하면은 네. 그 지방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이렇더라, 지방 정부 다 틀려요. 일단은 메인에서 내려오는 건 다 같지만은 시행하는 각 지방 정부에서의 그러한 정책 방향은 서로 다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연안 지역에 있는 어떤 네. 정책이 틀리고 네. 그 다음에 그 중앙에 있는 거, 중서부에 있는 성 다 네. 틀립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정치적으로는 왕정과 공산주의가 합쳐졌고 네. 경제적으로는 완벽한 지방자치 네, 제도를 맞습니다. 하고 있는 게 예. 이제 중국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죠? 예, 그렇습니다. 중국 참 그러니까 재밌네요. 그 지역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네. 거를 갖다가 네. 조금 더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되고 음. 일단은 연안 도시에 발달된 네. 지금 이 산동성이라든지 그 이쪽에 이제 절강성, 상해를 비롯해서 광동성까지 이런 연안 지역은 모든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해외 아 그래요? 전혀 없어요. 발전돼서 그렇지. 일단 다 커갔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는 그렇죠. 도시들이니까. 옛날에 초기에는 그러한 혜택들이 많았지만 그게 다 없어졌어요. 아, 네.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살아 있는 것들은 중부 쪽하고 내륙 중서부 쪽, 쪽, 서부 내륙 쪽. 쪽입니다. 그럼 정제호 특구도 그렇다고 예,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한 정제호 것들이- 특구에 지금 중소기업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번에 지금 저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메인 비자하고 하는 거 지금 우리 어떤 기업들이고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첫 어떻게 번째는 이렇게 이제 일단은 많은 이제 기업들이 나가야 될 건데 그 가공무역 기지로서의 이용도가 상당히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면세 지역, 보세 지역은 거기에는 이제 중국이 아니거든요. 거기는 네. 세금이나 모든 것들은 네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이 들어와서 물건을 갖다가 판매를 생산을 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한국으로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그걸 해외에다가 해외에다가 판매를 하면은 네. 그러면은 상당히 저렴한 인건비를 가지고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폭스콘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애플이 그래서 거기다가 만든 거거든요. 네네. 애플 같이 우리의 중소기업들도 네. 해외에 판매를 할 것들을 국내에 인건비는 없고 네. 뭐 상당히 저기 그 여러 가지 부대 비용 많이 드는 것에 비해서 네. 중국에서 그러한 그 가공무역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제조업은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래 또 이 소모품들 이러한 소비재들 자체에는 네. 그러한 그 직구 개념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중국은 거의 젊은 사람들의 80% 이상이 그 오프라인에서 구매 안 합니다. 전부 다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죠. 그럼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러한 소비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제품을 갖다가 선전하고 함되면은 상당히 큰 그러한 것들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 세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는 네. 자본 투자 한국 기업 안 합니다. 중국에. 그러니까 오로지 지금 남는 것은 기술 가지고서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제가 이 생각을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우리 그 이사장님이 지금 있는 그 금속 관련 회사에서 처음에 문의가 왔어요. 저한테. 그 중국에서 가장 큰 철강 회사 중에 철강이 아니라 금속 회사 중에 하나가 예광 집단이라고 상당히 그 큰 하남성에 이제 그 저기 금속 회사가 있습니다. 그 예광그룹은 금서부터 은, 동 시작해가지고 대략 45개의 원광석을 갖다 가공을 해가지고 그 저기 제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2차 일 차. 2차 금속. 뭐 철이면 철, 동이면 동, 요것만 만들어내는 회사예요. 예광그룹의 회장이 나를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게
코로나 터지기 바로 그 이 전해입니다. 네. 2019년 초에 한번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예광그룹을 갔더니 예광그룹의 그 회장이 하는 얘기가 네. 자기가 한국하고 합작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 합작선을 좀 찾아달라. 네. 그게 뭐냐면은 자기네들의 동은 그 중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운스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동박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아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역시 가공해가지고서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들을 자기네들은 보유하고 있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은 원광석부터 다운스트림까지 자기네들은 다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술이 있는 회사를 찾아달라.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얘네들이 원하는 것들은 이제 뭐 딴 거 아니다. 오로지 자기네들이 가지고 필요한 있지 기술. 않는 필요한 기술이다. 그래. 그러니까 그 기술을 연결을 해가지고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비즈니스를 해야지만 우리 중소기업이 살겠다 하는 생각이 바로 거기서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 한국하고 네. 중국하고 이런 교류를 통해서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중소기업의 그런 디딤돌이 될 수 네. 있는 역할을 좀 네.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 메인비즈에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요. 우리 본부장님 어떠세요? 어떤 그 계획을 좀 갖고 계세요? 지금 우리 이제 협회 캐치 프레이즈라고 하면은 네. 그 중소기업이 글로벌 중견기업이 되는 그날까지 네, 최선을 네. 다하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 협회의 그 미션이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동안 우리 협회는 주로 이제 우리 중소기업들 경영자를 대상으로 네. 뭐 교육 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음. 대표적인 메인비즈 상품이 이제 굿모닝 시학습인데 네. 굿모닝 시학습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경영자 초창으로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그 CEO가 그쵸. 모이는 예. 그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우리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네.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좀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네. 그 일환으로 음, 저희들이 올 8월달에 이제 정저우 경제특구를 방문했고 네. 앞으로도 그 특히 이제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이런 글로벌 진출 사업을 확대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제조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들도 되게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소비재를 지금 이제 취급하시는 분들도 이런 면세 혜택도 있고 이런 유통 구조 이용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얘기도 좀 많이 좀 인사이트를 얻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떠세요?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오늘 이제 그 금속과 관련된 또 이제 기계 부품과 관련된 제조사 쪽에 이슈를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들으시면서 어땠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뭐 처음부터 지금까지 생각하는 게 일괄되게 네. 뭐냐면 우리가 영업을 해도 기술 영업. 그다음에 상대편이 원하는 기술을 내가 항상 분출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네. 파트너가 되지. 네. 지금 내가 만든 제품 하나를 단순히 가서 이거 가지고 비즈니스 하겠다. 이거는 시간이 이렇게 오래 가질 않아.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산유국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 네. 그러면서 우리가 기름을 수출해. 이거 SK의 정제 기술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거 같이 우리가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이 생각을 하기 전에 네. 뭐를 할 수 있고 뭐를 해야 된다.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중국 진출 해야지 똑같아. 네. 그거를 없이 지금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잘 만든다. 네. 그래서 잘 만든 거 우리가 봤을 때는 당신 회사, 당신 시야에서 봤을 때 잘 만든 거지. 한 단계 올라서 전체를 보니까 별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메인비즈나 이런 협회 같은 데서도 네. 우리 경영자들의 그런 암묵적인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바로 운무란의 개구리야. 시야를 가려놓고 하니까 지가 최고인 줄 알아. 네. 딱 뒤로 물러나서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거든. 그래서 초창기에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되게 실패하고 네. 누가 나쁘고 뭐 때문에 안 된다고 자꾸 변명을 하는 거야. 네. 네. 저는 협회 차원에서 그런 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되게 많이 바뀐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중국하고의 이제 사업을 했을 때 딱 생각하는 건 그냥 그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기술 유출하면 어떡하지? 근데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키가 되었다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전환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기술 자체를 갖다가 자기 기술을 보호하겠다. 네. 그거는 금방 그거는 그러니까. 의미가 전혀 없어요. 특히 이제 이제 중소기업의 인터넷이 기술 발달돼가지고 네. 이런 것들을 아, 보호하겠다는 것들에 대한 의미가 그렇게 없습니다. 뭐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서 네. 조금 저기 빠른 그 중국하고의 교류를 통해서 네. 그러한 것들을 꽃피울 생각을 네.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중소기업한테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 마지막으로 이제 이사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었는데요. 제가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 협회 이사장으로 있는데 전후 제 복구 사업에 네. 1,700조 원 정도 되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전후 복구 비용으로 쓴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많은 것이 우리 한국에 또 뭐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하시고 식사 장소에서도 그런 말씀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많이 진출하는 계기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또한 한국을 모델로 이렇게 성장하고 싶다. 그래서 가이드를 많이 받고 싶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한테 많은 기회가 올 건데 그네들도 우리 우크라이나에 오는 의회 사람이나 경제인들을 만나 보면 한결같이 가격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해. 결국 가격이 싸야 안 되겠느냐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전후 복구 사업의 중소기업들이 우크라이나에 진출할 수 있을 때 네. 우리 중국의 정저우의 특구를 통해서 만들어서 국내에 가져들어서 수출하는 것이 우리가 과연 그것이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로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저 경제 특구 내 보세구역 안에서 만드는 것들은 그거는 지금 메이드 인 차이나는 아닙니다. 아, 그래 돼요? 예. 왜 그러지? 왜냐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저 공장 우크라이나 잠깐만요. 우크라이나에서 주문을 받았는데 우리 뭐 금속 이사용 금속 제품으로 주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공비, 선반비가 비싸서 보세 지역에 선반 공장을 갖다 놓고 만들어서 국내로 다시 와서 저 우크라이나로 판매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나라 메이커가 됩니까? 일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네. 저희도 이제 그 보세구역 내에서 이제 마산이라든지 이런데 가공 단지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걔네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로 나가는 건 아니었었거든요. 일본에서 만들어서 일본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가공을 했을 때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가공 우리 기계에서 이제 그 만드는 사람만 중국 사람들이지 모든 부품이라든지 쓰는 것들은 이제 다 똑같이 다 만들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또 면세구역이고 거기는 중국 땅이 아닙니다. 그 지역 내에서는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 생산을 해가지고 한다면은 그게 메이드 인 차이나인지 메이드 인 코리아인지 그거는 한번 저도 좀 조사를 한번 더 해보아. 진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1,700조 원의 엄청난 시장을 우리 정저우하고 그런 관계가 잘 돼가지고 메이드 인 코리아만 라벨만 붙일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은 제품을 우크라이나의 중소기업들한테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나. 꼭 제대로 알아봐 줬으면. 지금 그 뉴 실크로드라고 해가지고 철도로 해가지고 유럽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주에서 실으면은 해상 운송이 아니고 막바로 철로로 해가지고서 우크라이나까지 다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중국은 묘한 관계니까 결국 우리나라에 들어가 그래서 이런 기회를 우리 정저우하고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우크라이나의 다양한 제품을 더 많이 우리가 갖다 팔 수 있는 거 아니겠나. 꼭 한번 제대로 우리 저 협회 본부장님도 제대로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거는 뭐 이 물류라든지 이런 것은 정주가 가장 그런 유럽 가기에는 제일 우수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해상 교통을 통하지 않고 철로로 해가지고 지금 거의
엄청난 양이 지금 유럽으로 나가고 그렇겠지. 있거든요. 애플이 했으면 얼마나 조사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럼.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한다면은 상당히 유리하지 않겠나 싶고요. 저는 여기까지 다 근데 되게 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전후복구 사업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금 예상되어 있고 이제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제 정조하고 같이 협작을 해서 좀 좋은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주신 네. 것 같아요. 다양한 제품이나 다양한 상품이나 이런 다양한 얘기가 자꾸 나와야 돼. 그래 맞아요. 차량이나 이런 거 하면 꼭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지원하면서도 네. 얘기하면 꼭 그네들은 가격이 비싸져도 한국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좋은 중소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그거는 모든 것이 지금 부족한 상태니까 네, 네, 저는 네. 복구 사업에 그걸 잘 간단하게 이용할 수 지금 있어요. 애플이 하나도 지금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 네. 애플이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까? 그건 메이드인 그걸 붙은 거 못 봤네. 그걸 안 쓰니까. 안 쓰니까 걔들 껍데기 안 써놓으니까. 그걸 본 적은 없네요. 예, 그러니까 그 애플은 전부 다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거기 항공강 내에서 만듭니다. 보세구강 내에서. 네. 신형 모델은 대만. 다 거기서 예, 만들죠. 전 애플 중에 과거에는 60%를 다 거기서 만들었고 지금 한 40% 정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뭐 메이드 인 차이나나 메이드 인 뭐 저기 그 어딘지 지금 전 그 거기에 대한 판단 저도 그네. 하지도 않아요. 그거는 애플이란 브랜드가 원체 유명하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지금 대관령에 가보면 이제 한우들 팔잖아요. 네. 수입해가지고 6개월만 지나면 이게 국산이야. 그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품이 어디까지서부터 음. 얼마만큼의 제조공정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원산지가 표기되는 그건 거예요. 정확하게 좀 알아놓을 예, 필요가 그게 있겠어요. 필요해요. 그럼 기회가 참 많을 것 저희가 같아서. 이건 확인을 해서 저희가 이 방송 업로드를 할 때 자막 처리를 해드리고 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걸로 어. 하겠습니다. 그 이게 괜찮을까요, 이제? 아 저는 뭐 개인 네.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어떤 거였냐면 그 저희가 아까 이제 원탁 얘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는 한국에 있는 바이어들 괜찮은 파트너를 고르는 방법 저희는 이제 그들의 노하우를 알았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한국 기업이 괜찮은 중국 기업 파트너로서 괜찮은 중국 기업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노하우 혹은 네 어떤 보는 눈이 있어야 될까요? 글쎄요, 일단은 저기 그 우리가 지금 선택을 만약에 한다면은 네. 여러 가지 이 상황들 자료 검토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사전. 직접 가서 그럼.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사의 실력이라든지 네. 이러한 그 재무 구조라든지 이러한 것에서 페이퍼 워킹이 상당히 저희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레퍼런스 체크가 가장 정확하겠네요. 그렇죠. 예. 사전 조사가 중. 사전 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일단은 이런 어떠한 1대1 매칭 프로그램에서 이제 매칭이 됐을 때 네. 그 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 이용을 하는 것들은 코트라라든가 이런 데를 이용을 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현지에서 직접 네. 방문을 하셔가지고서 하는 걸로 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인 비즈 같은 데에서 이제 조금 이제 그 전문가들을 갖다가 이러한 그 전문가 집단을 하나 만들어서 네. 각 지역에 중국이면 중국 지역에 이제 지역 전문가를 갖다가 선정을 해가지고 네. 그 지역에서 오래 거주를 하고 그다음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네. 지역 전문가로 섭외를 한다면은 그 전문가를 통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는 알아봐 달라고 한다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지 않겠나 네. 하는 겁니다. 이 또한 본부장님 하실 일이 많으셔요 예. 지금. 네.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것 같은데 네. 저도 이제 한 말씀 드리면은 네. 그 손자병 보면은 그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저희들이 피상적으로 보는 중국하고 네. 또 실제의 중국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그러네요. 같아요. 네. 저희 이제 코로나를 거칠 때 저희들은 중국에 대해 상당히 이제 불편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그 중국은 코로나 그 3년 기간 동안에 네. 그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기술로 업그레이드 그렇죠.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네. 그 2023년도 이제 맥켄지에서 발표한 이제 그 코리아 리포트를 보면은 네.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로봇의 50% 이상을 중국에서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야. 로봇은 산업 현장에 들어가거든요. 네, 우리 네. 머릿속에는 중국의 제조 공장은
저임금의 낡은 공장으로 생각하는데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섰다는 거죠. BYD 공장하면 대부분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많이 만나보면은 네. 이제 더 이상 중국 시장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 동남아로 넘어가야 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은 대한민국이 버릴 수 없는 시장이다. 매력적이죠. 네. 수출이든 수입이든. 네. 그래서 새로운 방법으로 중국 시장을 개척하고 네. 그 한중 간의 경제 교류를 할 수 있는 네. 방법을 모색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메인비즈의 활약도 저희가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이제 끝으로 소회 또 네.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나는 협회 차원에서 우리 박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네, 저희 그 조합이나 중앙회나 뭐 대한상의 같은 데서도 해외 컨퍼런스나 각종 전시회 많이 갑니다. 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거는 그 인원 그 업체를 채우기 급급해. 사전에 교육이 별로 없어. 가서 우리가 뭐를 봐야 되고 가서 뭐를 느꼈는지 그러고 나서 갔다 와서도 보고서가 하나 제대로 없어. 그거는 굉장히 실책이야. 그리고 갈 때마다 사람이 바뀌니까 나머지 기록이 없어.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만약에 그런 걸 협회에서 한다 그러면은 가기 전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사전에 어떤 지역에 가서 뭐를 어떻게 보는데 그쪽에서 뭔 거를 볼 수 있는 걸 자료를 받아가지고 교육받고 갔다 와서도 그 사람들이 또 모여서 각자 느낀 것을 자기네들이 토론을 해가지고 그 결과물을 만들어놔야 그 다음 사람이 갈 때 네. 그걸 참고해서 업그레이드 된 게 나오는데 각종 단체나 협회나 같은 별로 그런 게 없어. 그냥 가서 사진 하나 찍고 한두 장 레포트 써놓으면 끝이야. 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워. 학교는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뿐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관. 이용하는 가이드와 그다음 레퍼런스 관리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기록으로 남겨야 네. 그 다음에 뭔가를 우리가 얻어지는 게 있지. 네, 네. 그냥 사진 한 장이나 보고서 한두 장 해가지고 네. 하는 거는 전혀 아니에요. 저희 네. 거기에 대해서 부원해서 설명드린다면 저희가 2019년도에 네, 제가 중국 한국인 청년협회 회장할 때 네. 한중 청년 기업가 포럼을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 기업가 네, 포럼. 그러니까 40대, 그러니까 그 20대부터 40대까지 네. 연령에서 이제 청년 벤처기업들 간에 이제 그런 그 기술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청년 기업가들 50명, 네. 그 다음에 중국에 이제 그 제가 하남성 정주에서 개최를 했으니까 네. 중국 정주 하남성의 대표 청년 기업가 50명을 갖다가 이제 매칭 그 지금 하고자 하는 이런 비슷한 네. 그런 매칭 포럼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그 완전히 거기에는 이제 그 한국 청년들하고 중국 청년들의 이제 그 화합 네트워크가 되는 그러한 장이 돼서 네. 그게 지금 5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활발하게 저기 위챗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그러니까 교류를 2019년에 하고 만난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도 연락을 100명이 하고 그대로 있다. 그냥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서로 그런 정보들이 오가면서 기업을 갖다 만든 게 17개를 만들었어요. 그 안에서. 기업을 17개 예, 만들었다고요? 합작 기업을. 아, 그러니까 중국 자본하고 한국에 이제 나 뭐 하고 싶은데 너 이거 아니야. 그러면은 서로 소개시켜 줘 가지고 17개를 만들었어요. 야, 대단하다. 그다음에 총 지금 걔네들끼리 무역을 하고 하는 것들이 네. 매년 지금 600억 정도씩 한국 돈으로 600억 원을 갖다가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활발하게 그 안에서 모임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진짜 멋집니다. 상당하게 효과가 높다는 거죠. 제가 해봐서. 근데 왜 1회만 했어요? 2회, 3회로 코로나. 그렇죠. 네, 맞습니다. 2회까지 했어요. 그래요? 2019년도에 1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에 코로나 터지고 나가지고 한 번 심양해서 더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도 이러한 우리 그러니까 중국에는 이제 공천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중국 공산당 청년회가 있습니다. 네, 공청당. 네, 그 공청단 산하에 이제 청년 기업가의 모임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있는 공천당 중에서 이제 하남성 정부가 50개 1위부터 50위까지를 추천을 했어요 그때. 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재력이 풍부한 부월다이들이 다 속해 있는 50명을 초대를 네. 하고 네. 한국에서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천을 한 기업하고 우리 그 한국인회에서 추천한 기업 네. 50명을 갖다 해서 하남성 쩡쪼우에서 개최를 했죠. 쩡쪼우가 아주 핫플레이스네요. 아니요, 제가 있으니까 아, 편하니까 예 삼기는 거기가. 언제 하나요? 아, 3기. 아니 계획 없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재밌는데요? 그런 거를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교류도 많고 그것을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런 그 지금 메인 비즈하고 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11월 달에 있는 하는 게 이런 게 이러한 거하고 비슷한 그런 네트워크를 갖다 네. 만드는 우리 거거든요. 메인비즈 회원사분들 너무 이제 기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예, 기대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 메인비즈 이제 초대 회장님께서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정리할까요? 뭐 네, 저 메인비즈 협회가 늘 고민하고 있는 거 네, 중소기업이 망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거, 네, 저 중소기업을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진출시키겠다는 네. 거, 이런 목적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중소기업 세계 속으로 이 프로젝트가 네, 오늘 첫 회 방송입니다만 계속 뉴스엔진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네, 또 우리 뉴스엔진이 또 많은 것에 후원도 할 수 있으면 후원도 하고 네. 때로는 주최도 할 수 있으면 주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이 세계 속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우리 11월 달에 만약에 쩡쪼우에서 한다면은 네. 쩡쪼우에서 한번 방송을 한번 하시죠. 네. 현지에서 예. 네. 현지에서 아 이런 것도 괜찮죠. 예, 제가 그 여기 아이디어. 한국에 있고요. 우리 이사장님 아, 그 청조에서 이혼해야 제가 되는데. 특파원으로 보내드릴게요. 뉴스엔진 특파원으로 가셔서 저에게 이제 실시간 소식을 전해주시는 거죠. 중국 그때는 이제 중국 기업인들 네. 통역하고 같이 하고 한국 기업들 몇 회 이렇게 참석을 해가지고 한번 이런 것들 한번 그래. 현지에서 네. 네.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그래. 겁니다. 거기 아니, 스튜디오 만들면 되니까. 끝내시죠. 예.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첫 방송으로 시작한 뉴스엔진 그 경제편입니다. 중소기업 세계 속으로 중국 시장 진출의 성공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함께 해봤는데요. 저희가 오늘 이 방송이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중소기업에 힘을 주는 그날까지 저희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